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정치학의 한 갈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자긍심의 가치를 지켜 세우고 나서 군주제를 최선의 정치 형태로 간주하고 귀족 정치를 다음가는 정치 형태로 간주한 사실을 알게 되어도 놀랍지 않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논의는 지금 군주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논의라는 거죠. 그 군주가 될 사람의 윤리에 관한 것이지 그 군주는 이렇게 대범해야 된다, 째째한 인간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참 이게 뭔가 버추라고, 인간의 어떤 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쌓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이 정언명령을 만들게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단으로 될 수가 없고 그 자체로서 목적이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 내가 선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선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체로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칸트의 이거 인간에 대한 절대적 존엄을 얘기한다면은 이 문제가 충돌이 될 때, 나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는 게 그게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그게 말이 되냐 하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적 대립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현대인들은 모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본은 공리주의적 해결밖에는 없어요. 그러한 충돌이 있을 때, 그 충돌이 있을 때 이 사람의 견해와 이 사람의 견해의 대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회에 무엇이 더 궁극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로, 사실은 현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윤리의식은 그러니까 서구식 사유에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것이 근대인들의 윤리체계는 이 공리주의, 개인의 공리가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동선이라는 개념에 나의 행위가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적당한 이 적도를 유지해 가면서 한 면에 치이치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맑은 영혼이 돼서 뭔가 이렇게 그 영혼이 진화돼서 나중에는 세상을 관조하는 아주 멋있는 고요한 대범한 인격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분석해봐도 사실은 이 이상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상의 메시지가 여기는 안 나와요. 히랍의 윤리 사상은 보편적인 가치를 근원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최고의 그 그 엑셀런스죠, 버추라고 하는 거. 최고의 덕은 항상 소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윤리학의 목표는 선한 개인이 아니라 선한 사회라고 한다면, 그 선한 사회가 근원적으로 뭐냐면 종속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라는 거죠. 관현악단을 구성할 때 바이올린이 다 같을 수 있냐 이거야. 퍼스트 바이올린이 세컨드 바이올린이 있어가지고 퍼스트 바이올린 탁월한 놈을 퍼스트 바이올린을 놔야 이게 끌어갈 수도 있고 뭐가 되지 않냐, 현실적인 문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사회라는 걸 갖다가 차등의 원리에 의해서 끌고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게 논의가 된다면 얼마인지 그 나름대로도 그 재미난 이론이 될 수도 있는데, 근원적으로 하여튼 인간 보편에 대한 전제가 없는 이러한 논의는 지금 우리로서 별 하등에 논의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상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이 히랍의 윤리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게 뭐냐, 이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고, 자유라는 게 뭐냐, 평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게 뭐냐 하는 게 사실은 전혀 히랍 책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히랍 철학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취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